네, 올해 해운업 호황과 함께 사상 최대 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HMM. 그런데 이 뜻밖에도 불안한 기류가 감돌고 있습니다. HMM 노사 간 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산업은행과 HMM을 출입하는 배성재, 박승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 기자, HMM 파업이 정말 그렇게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HMM은 노사가 지난달 14일에 임단 여부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 차례나 모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조는 월 급여 기준으로 25% 인상안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까지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 HMM이 노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그리고 채권단의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HMM은 채권단 관리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일단 이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실망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다시 파업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흠슬라라고 할 정도로 HMM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열기도 굉장히 상당한 편인데 파업을 할지 여부가 이렇게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국내 원형 컨테이너 선사는 지금의 HMM 한 곳입니다. 사실상 독점 상황이니 치명타가 예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크게 예상되는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당장 국내 해상 물류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 노조원들은 파업에 들어가도 선원법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관련법상 운항 중에 있거나 해외 항만에 있는 경우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돌아오는 선원들 역시 국내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영해에 머물 수 있는데요. 동시에 국내에 있는 선원들 역시 출항 거부로 파업에 동참할 수 있죠. 때문에 가뜩이나 배를 구하지 못해 수출의 차질을 빚는 중소기업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역시 화물 운송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화주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해운 얼라이언스의 퇴출도 우려되는데요. 글로벌 해운 기업들은 동맹을 맺어서 공동으로 화물을 나르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서로의 물량을 나누어서 운반해야 하는데 HMM이 이를 어기면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파업이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기자가 각각 이 사용자와 노조 측 입장을 취재해 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이 월급 25%를 올려달라 그렇게 현실적인 요구는 아닌 것 같이 들리는데 HMM 노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요약하자면 수년간 임금 동결로 경영 정상화에 동참해 왔으니 이 노력을 인정해달라. 하지만 이것을 배신하고 있다. 이게 골자입니다. HMM은 지난 1, 2분기 모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회사 경영난에 낮은 보수를 감내했건만 막대한 이익에도 회사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HMM 직원들은 평균 연봉을 국내 1위 벌크 선사 페노션에 비해서 2,500만 원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10년차 근속 노동자로 살펴봐도 최대 3천만 원을 밑도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까지가 해운업 초호황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걸맞은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취지죠. 10년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 업계보다 한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렇게 적은 차이는 아닌 것 같네요. 임금 상황이 또 이제 육상직하고 해상직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HMM 직원들은 선박을 운영하는 해상직과 이를 위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육상 직원으로 나뉩니다. 육상직은 8년, 해상직은 6년간 임금이 동결돼 왔는데요. 그 사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선원 최저임금은 87% 올랐지만 HMM은 제자리였습니다. 직원 식비로 1식당 4.3달러, 우리 돈 5천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10년째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과거엔 바닷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엔 해상오염 때문에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고 하죠. 생수빈 지원을 해상노조가 요구하는 이유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어떤 상황에서 25%라는 숫자가 나왔는지는 알겠습니다. HMM은 지금 산업은행이 이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 주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단협이라는 것은 노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 기업을 시장에 되팔아야 되는 채권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단협에 강한 입김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권단 취재 결과 아예 임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2%대의 임금 인상이 있었고요. 다만 지금의 이 HMM 상황과 투입된 혈세를 감안할 때
노조가 주장 중인 25%라는 인상률은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어렵게 채권단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도하죠. 왜냐면 지금 거기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 얼마고 그동안 계속 안 좋을 때는 지원해가지고는 이렇게 끌고 온 건데 그때 거는 이제 모르겠고 지금 실적 좋으니까 다른 뭐 경쟁업체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상황 안 좋아졌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때 가서 기본급 낮출 수는 또 없을 거잖아요. 예, 아직 이제 경영 정상화가 안 됐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 상황인데 너무 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노조가 다른 경쟁 업체들 수준에 좀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쟁 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AHMM이 글로벌 원양 컨테이너 선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쟁사는 머스크, MSC 등 해운 공룡들이고요. 주요 소비자 화주들이죠. 역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스위스 선사 MSC가 국내에서 해상 직원을 공모하면서 AHM의 연봉의 2.5배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세계 해운업계는 한국 선원들을 초대형 선 운항 경험이 많은 점에서 인재로 꼽습니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HMM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직원 보수가 동결되어 왔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수 우수한 직원들이 금융권이나 또 다른 대기업 물류회사로 전직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보수를 합리화하고 또 자금을 제대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 이후 선원들의 운항 능력이 중요시되는 분위기죠. 전 세계에서 국내 조선 3사가 만든 배들이 다수인 점도 몸값이 높은 비결이라고 거론됩니다.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선원은 제조사인 우리나라와 직접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운항상 굉장한 강점이라는 판단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들을 경쟁사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정상 경영 중인 해운사와는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산으로 비용을 조달하면서 사업을 영위 중인 곳과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공적 자금 3조 원이 넘게 투입된 곳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망할 뻔한 회사를 살려놨는데 어떻게 다른 해운사와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더 강한 논조로 말하는 점도 이번에 포착이 됐습니다. 또 게다가 임금 동결이 채권단 관리가 시작된 이후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사는이 출자 전환이나 연구체 매입으로 이 HMM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한 게 2016년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주장 중인 임금 동결 시기는 2013년,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경영이 어려웠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산업은행 쪽도 그렇게 물러설 의지는 없어 보이네요. 결국에는 아직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조는 그래서 채권단이 지니고 있는 연구체를 갚고 연구체에 내는 임금을 이자로 전환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사는이나 해진공에 진 빚을 조기에 갚아서 이자를 아끼자는 설명입니다. HMM 1분기 영업이익만 1조 193억 원, 2분기는 최대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돈이면 빚을 조기에 갚을 수 있고 이자를 낼 돈을 아끼면 임금 인상도 충분하다는 논리죠. 금융비용으로 1천억 원 상당을 쓰는 데다 앞으로도 규모는 계속 늘어날 테니 이를 아끼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HM 노조 관계자 인터뷰 확인해 보시죠. 현재 회사가 2분기 말 기준으로 3조 이상의 현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3조 2천억의 연구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3%의 이자를 관리단에 내고 있거든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그 연구체를 다 갚아버리면 1,000억의 이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노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채권단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임의 소지가 있고 두 번째는 노조가 말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연구체도 사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내는 이미 최근에 약 6천만 주를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전환가가 주당 5천 원인데 HMM 주가가 최근에 4만 원을 훌쩍 넘잖아요.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2조 3천억 원대 평가 차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HMM에 조달한 자금 약 3조 2천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주식 수로 계산해 보면 약 6억 주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천만 주를 전환했을 때 평가 차익이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10배에 달하는 6억 주를 전환하면 어마어마한 차익이 예상이 되죠. 이를 일부라도 주식으로
바꾸지 않고 예. 그냥 상환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에 더해서 또 노조가 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강경 노선을 택할 걸로 보이는데 정말 파업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앞으로 파업으로 가기까지 어떤 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내일 노조는 10시에 대의원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노위에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변수는 아직 많습니다. 이 노조가 정말 쟁의 신고를 접수할지, 그리고 중노위가 파업권을 인정하는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지, 또 노조원 투표에서 파업안이 찬성으로 가결이 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는데, 예. 뭐 다만 이제 노조가 중노위를 언급한 만큼 파업 수순의 첫 발은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조가 정말 파업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섣부른 예상은 솔직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참고할 것은 HM의 전신인 현대상선이 창립한 지난 1976년 이후 파업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HMM의 지위가 워낙 특수한 만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다만 노동자들의 반발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파업 여부를 떠나서 직원들을 잡지 못하면 HMM이 배만 가진 해운사로 추락한다는 경고를 이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배성재,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했습니다.